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국가유공자 혜택들 중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남한의 예우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좌측에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한의 예우에서는 대상 구분별 지원 말고 우측으로 오시게 되면 나의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의 민원은 어떤 데 사용하는가 하면 본인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나 국가유공자 같은 데 등록 신청을 했었을 때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의 예우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 정보를 국가보훈부에서 확인을 하고 신체 검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급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 구분별 지원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상 구분별 지원에서 대상 구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14종류의 대상별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번 시간은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전공상 군경 1급부터 5급까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또 구분이 되었습니다. 보훈급여금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교통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 특별지원과 기타 지원까지 제가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전공상 군경 1급부터 5급까지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급이나 7급이신 분들도 나중에 또 5급으로 승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또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한번 보셔도 되고 이번에 고엽제 후유 의증 중에서 방광암으로 고도장애를 받으셨던 분들은 6급 이항이나 5급으로 신체 검사해서 또 등급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본인이 어떤 대상인지 그 대상을 계속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공상 군경 1급부터 5급까지 제일 먼저 보훈급여금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상금은 매월 15일 날 본인의 예금 계좌로 입금해 드린다는 내용이고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해 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 이게 그런데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으로는 구법과 신법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법에 등록되신 분들 60세 이상, 60세 미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0세 이상 1급 1항 보상금으로만 377만 8천 원 여기에 간호수당이 306만 1천 원 중상위 부가수당 276만 1,000원 해서 1급 1항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2024년도에는 매월 960만 원을 받습니다. 1급 2항은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매월 842만 2천 원을 받습니다. 1급 3항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매월 741만 5천 원을 받습니다. 2024년도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 2급은 보상금, 간호수당
합하여 403만 1,000원을 받습니다. 자, 다음은 상급입니다. 60세 이상으로 보상금 285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4급은 241만 4천원, 5급은 201만 6천원. 똑같은 5급 중에서 무위탁이신 분들은 219만 3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 그리고 국내에서도 전투 중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전상수당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그 금액 더하기 9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조정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수가 높으신 분들은 생활조정수당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조정수당은 보통 6급 사망이나 6급 이항 아니면 7급이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위탁 수당이라고 해서 5급 이하 지급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 고령 수당은 60세 이상인 분에게만 지급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위 1급부터 2급인 분에게만 지급을 하고,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시면 신법을 적용하여 신체검사가 진행되며 보상금도 신법이 적용됩니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아예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신체검사를 받아서 또 신법이 적용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 이런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 신체검사 결과 상위 등급이 무변동이거나 상승하였음에도 신법에 의한 보상금이 이전보다 적을 경우에는 구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신법에서 배우자 수당이 3,000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신법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 자, 신법입니다. 지금부터는 1급 1항은 보상금이 368만 1,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60세 이상, 60세 미만 이런 표시가 없죠? 요 아래에 따로 또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1항은 보상금 중상위 부가수당 276만 1,000원을 합하여 644만 2,000원을 매월 수령하시는 거고, 1급 2항은 보상금과 중상위 부가수당 합하여 538만 원, 1급 3항은 448만 6천 원, 2급은 보상금으로만 295만 5천 원, 3급은 276만 2천 원, 4급은 231만 7천 원, 5급은 191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부양가족수당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계시면 10만 원을 이 보상금에다가 더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물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미성년 자녀가 없겠지만 또 이렇게 급수를 받아도 젊으신 분들이 급수를 받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한 명이면 10만 원, 두 명이면 또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세 명이 있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30만 원에 배우자 10만 원 해서 총 40만 원을 부양가족 수당으로 더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고령 수당이 여기 따로 나옵니다. 60세 이상 이럴 경우에는 9만 7천 원을 받는데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혼동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만약에 65세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 수당으로 보상금에다가 10만 원만 더 추가로 받습니다. 이 고령 수당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65세이지만 내가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고령 수당으로 해서 보상금 더하기 9만 7천 원을 더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상 수당으로 해서 전투 중 부상, 그러니까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은 다 전상 수당으로 해서 9만 원을 더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시 간호수당 306만 1천원과 수시 간호수당 204만 1천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존 구법에서는 1급, 1항, 2항, 3항 그리고 2급에 대해서 간호수당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무조건 급수가 해당되면 다 지급을 해드렸는데 신법에 의해서는 아무리 1급 1항이어도 양, 안 실명이 되었거나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 지급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법으로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그리고 2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호수당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받아졌고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법에 의해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안 실명이 되었거나 상하지 절단 등 실질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보상금 받는 통장 바꾸고 싶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 보훈 예우 수당이 있습니다. 전상공경 1급부터 5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매월 보훈 예우 수당이라고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보훈 예우 수당을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사를 하거나 할 때 바로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보훈 예우 수당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자체에서 보훈 예우 수당을 받지 않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유공자 1급부터 5급까지 본인이 만약에 뭘 배우고 싶다든지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서 더 전문적인 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유공자 자녀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원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학교를 들어가야지 30세 이후에 만약에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보훈지청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 지원 대상자로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추가나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을 하거나
전학을 하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가서 직접 하셔도 되고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정부 24시 사이트에서 어느 학교로 보낼 것인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교로 제출을 하게끔 하면 자동으로 정부 24 인터넷 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 중학교는 12만 4천 원, 고등학교는 14만 4천 원, 인문계이고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대학은 미실시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대학 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 접수 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하셨다면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학교 장학과나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등록금 면제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해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2년제 대학은 4학기, 3년제 대학은 6학기, 4년제 대학은 8학기, 5년제 대학은 10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 일반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면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면제 학점이 또 있습니다. 2년제는 84학점 이하, 3년제 126학점 이하, 4년제는 168학점 이하고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은 면제 학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이나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요 위에 보시게 되면 기간이 있었었죠. 그런데 국가유공자 본인 같은 경우는 기간이나 성적이 점수가 3.5는 70점 이상인 경우인데 이런 성적 등의 제한이 없이 그냥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을 다니고 싶으면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유공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가 되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학학기 제외,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을 다니고 싶다. 그러면 성적에 상관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서 학비를 면제를 해주는데 공부를 않고 성적이 70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을 안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갈 때 1학년 1학기 그 입학 학기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는 무조건 성적이 7점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금 면제를 그 다음 학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점 이상을 받아야지 계속 면제를 받지 만약에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 꼭 알고 만약에 본인들 자녀들이 대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적이 70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등록금 면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 다녔을 때 대학교도 학습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 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특수 교육을 받고 있어요 했었을 때 또 이와 관련된 내용 제출하시면 지원되는 게 있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내려오시게 되면 뭐 신청 자격이 있고 제출 서류 있고 지급 금액, 대학원 장학 최고 115만 원, 특수 장학은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 보고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보훈지청에다가 장학금 신청을 할 경우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저도 신청을 해봐서 압니다.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더니만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만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있으면 지급을 해주고 그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실 분들은 이런 내용 잘 알고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장학금 115만 원 받을 것 생각하고 대학원 진학을 했다가 만약에 그 돈 못 받으면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지원까지 알아보았고 다음은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 지원 배의 대상입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이 1급부터 5급까지이기 때문에 1급부터 5급 그리고 6급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7급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은 자녀 1인에 한하며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채용시험 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 24시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국가유공자는 10%의 가점을 지급을 해드리고 가족은 5% 가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보훈지청을 방문을 해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훈지청에서 또 알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했을 때 또 이와 관련돼서 수강료 70%를 입금해 드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에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 대학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우선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을 받아서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게 되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으시게 되면 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고 다음은 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지원,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보훈병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국가유공자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고 보훈지청에 등록된 가족은 60% 감면이 됩니다. 단 치아 보철이나 성형 등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둘, 넷, 여섯, 7개의 보훈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보훈요양병원과 인천보훈병원까지.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전공상 군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정병원이란 것은 위탁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월 위탁병원과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본인들 사시는 지역에 어떤 위탁병원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나 2차에서 이용을 하시고 조금 더 심한 질병이 생겼을 때는 3차 의료기관 중에서도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고 제가 영상들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그런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내용들 잘 알고 많은 혜택들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병원에서 지원 범위는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초음파 검사나 MRI, 건위 소화제는 1급부터 5급 전공상 군경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했었을 때 전공상 군경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보훈지청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냥 조금 아프다고 해서 앰뷸런스 타고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했을 때는 아마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 그러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료비 반환해 드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7급인 분들에게나 해당될 것입니다. 1급부터 5급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해당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철구 지급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차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구입, 사용에 따른 지원은 차량 지원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자, 차량 구입을 할 때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 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면 지방세, 취득세와 자동차세, 개별 소비세, 환경개선 부담금, 이거는 경유 차량일 때 얘기입니다.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면제 요건은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사위, 형제, 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인 배기인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7에서 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 자동차 중 한 대입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나 취득세를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공동명의자와 별것이 면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차량 등록 후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것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배기량은 제한 없다고 나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지역개발사업 지방채에는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 자동차 표지는 일반용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가까운 보훈지청에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자, 일반 표지 발급 대상이 있고 일반 표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은 일반 표지 발급 대상이면서 상위 등급 1급부터 3급은 전원 모두 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해 드리고 상위 4급부터 6급 이항 중에서 상위 호수에 따라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훈지청 복지과나 보상과로 문의해서 본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4급부터 6급 이항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표지를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을 하고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이 50%에서 100% 감면됩니다. 조건은 국가유공자 승차 시에 하나며 자동차 표지 부착 및 국가유공자증 제시를 요구할 때는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철용 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게 되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정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주차 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 카드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영업용 보철용 차량 및 사업용 개인 택시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거나 종합적으로 하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80% 할인된다고 합니다. 통합복지카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통합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신용카드 기능과 직불카드 기능을 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LPG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터당 220원이 할인되며 월 300리터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했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면제되는 차량은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LPG 차량 가스 충전 요금이 할인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광주에는 이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량 지원까지 알아보았고 다음은 교통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지원, 교통수단도 할인이 되나요? 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기차, 상위 1급부터 2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해서 연간 무임 6회 그리고 50% 할인이 됩니다. 무제한입니다. 특실은 제외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상위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해서 무임, 공항철도 상위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해서 무임, 직통열차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상위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해서 무임이고 단 광역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는 무임이 안 됩니다. 돈을 내고 타셔야 됩니다. 시외버스나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70%까지 할인되고 농어촌 버스는 무임이라고 나옵니다. 고속버스나 우등고속 상위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해서 50% 할인되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제외라고 합니다. 내항 여객선 1급부터 5급까지는 무임인데 육지 거주자 연 6회, 도서 거주자 연 12회, 국제 여객선은 한국과 중국, 일본 간 일부 선박 회사에서 객실 요금의 20%를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발권한 내용만 가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50% 할인, 저가 항공사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급부터 4급까지는 동반 가족 1인 포함해서 50% 할인입니다. 국제선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통 지원도 알아보았고, 다음은 대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 지원은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과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했었을 때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 아파트 특별 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그리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한 번이라도 분양을 받으셨던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고, 매년 1월 초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실 때 보면 각각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별로 또 구분이 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은 아파트 분양이냐, 주택 구입 신축이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냐,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냐, 농토 구입, 사업, 생활 안정, 이렇게 해서 대부를 얼마까지 해주는 대부 한도액이 나와 있고, 연이율 2024년 기준으로 보통 3%,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환 기간 나와 있고, 어떤 담보 조건인지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는 관할보훈지청에 따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만약에 본인이 신용관리 대상자다 그러면 보훈지청을 가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했었을 때 조세 면제 증명서나 대부재산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부 지원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고, 다음은 또 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했었을 때 관할 보훈지청에 노후 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보훈 섬김이가 주 1회 아니면 2회, 1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직접 가정을 방문을 하여서 가사활동이나 정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했을 때 관할보훈지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해당되신 분에게는 국가유공자는 본인 부담의 그 80%를 지원을 해주고 수권유족, 배우자 또는 부모는 본인 부담의 그 40%를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장기 요양이 필요로 해서 보훈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을 경우에는 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의 그 80%를 감면을 해드리고, 배우자나 선순위 유족 부모는 본인 부담의 그 40%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보훈요양원은 보훈지청에를 신청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보훈지청에 문의를 하시든지 보훈요양원으로 또 확인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보훈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 보훈원에서 입소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을 때는 보훈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 희망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 복지타운에서 입소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사망시 예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시 예우는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보훈지청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이런 분들 제가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보훈지청 보상과에 전화를 해서 한번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례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 미리 사전 안장 신청을 하셔도 되고 막상 또 닥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던 사전 안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면 편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 합장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할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었을 때 배우자가 합장을 원할 경우에는 합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설묘지에 안장했을 때 묘비를 세울 때 묘비 제작비가 또 지원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망 신고하시게 되면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신상 변동 신고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즘도 보면 사망을 하셨는데 그 보상금 때문에 신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보상금이 지급되다가 나중에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다시 다 환수를 합니다. 보훈부에서. 그러니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꼭 신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망 일시금이라고 있습니다. 사망 일시금이 있는데 상위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170만 4천 원, 2급부터 7급까지, 그리고 유가족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44만 4천 원을 드리고 유가족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112만 7천 원을 지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망시 예우도 알아보았고 특별 지원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 지원은 없네요. 자, 그러면 기타 지원을 또 넘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게 되면 보훈지청 복지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해 주시게 되면 지급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르는데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또 개인 택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리조트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국가유공자증 제시를 하게 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100% 감면시설과 50% 할인시설, 그리고 자녀나 형제 중 1인에게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전상군경이거나 공상군인인 경우 그 자녀, 형제 중 1인은 혜택을 받는데 공상경찰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혜택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봉사 분야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군복무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복무가 아니라 6개월만 복무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가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7급까지인가 그럴 것입니다. 지금 1급부터 5급까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로 해서 연말 소득 정산 시 200만 원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는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상위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5억 원 한도 내에서 또 면제가 되고, 질서위반 행위 과태료, 상위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3급은 50% 감경이 있다고 합니다.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면제가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 열람, 재발급,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이런 거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 감면이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매월 2,500원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1급부터 3급까지는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액을 해드리고, 여름철에는 2만원 한도 내에서 깎아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됩니다. 모든 1급부터 5급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1급부터 3급까지만 또 혜택이 있습니다. 취사 난방용 동절기로 해서 24,000원, 기타는 6,600원, 취사용은 매월 1,680원 감면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역 난방에너지 요금 면제 상위 1급부터 3급까지만 또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1급부터 5급까지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시내 시외 통화료 50% 할인, 시외에는 3만원 범위 내에서 감면이 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은 가입비 면제해드리고 기본료와 사용료의 35%를 할인해드립니다. 인터넷 통신 요금 30% 할인해드립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국가유공 상위자 본인인 경우에는 빨리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면제 대상은 승용자동차나 7에서 10인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이 중에서 한 대입니다. 상위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이 있는데 상위 1급부터 4급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보훈급여금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교통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 기타 지원까지 이 많은 지원들을 알아보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찾아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가보훈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도 본인이 모르고 못 찾으면 너무나 억울할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가실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뭐가 있는가 하고 하나씩 잘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에 관련된 국가보훈부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